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 붕괴 전략, 하이브리드 전쟁 승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대로 하면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쟁이 뭐냐면요. 그 뭐 간략하게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그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상전, 역사전쟁, 뭐 경제전쟁 이런 걸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저걸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는, 몰락시키는 뭐 그런 전쟁입니다. 이 예를 들면 이거죠. 그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죠. 미중 패권 전쟁을 하니까 금리를 왕창 올려가지고 중국에서 이 투자된 자금을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기업들 줄도산, 은행 줄도산, 부동산 버블 뻥뻥 터지고 그러면은 올겨울 지나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폭동 일나고 뭐 반란 일나고 그럼 내전 터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가 고조선사를 연구하고 고구려사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사를 연구하면요 중국의 역사가 없어요. 하은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은나라가 동이족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중국의 역사 자기들이 하은주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은나라는 고조선에서 유민들이 남하를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상나라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설 속의 나라고. 그리고 뭐 56국은 다 선비족이 뭐예요? 고조선에서 나온 애들 아닙니까? 고조선 선자 고조선 계승한다고 선비족 된 거 아닙니까? 고구려 선비족들 발에는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연구하면은 이 중화 사상을 깨버린다고. 그러면 중화 사상 그 국뽕에 왕창 차 있었는데 중화 사상 완전히 박살났지, 경제 박살났지, 반도체 안 들어가지.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끔 민족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뭐 56개 민족을 다 갈라버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고조선에서 나온 애들 고구려 유민들이에요. 묘족이니 뭐니.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어디로 붙겠어요? 통일한국으로 붙겠지. 그럼 만주가 커지고 만주가 한국당 되고 동북 삼성이 한국당 되고 뭐 산동만 되고 한국당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한국전 감사클럽, 그리고 두 번째 고구려 개마무사의 부활, 건국과 부국, 교육센터 및 박물관 건설, 새만금 국제신공항 활주로 확장, 그리고 6.25 소재 영화 대량 제작 이런 걸 하면은 민주당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북한, 중국 붕괴되고 이 종북 주사파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될 겁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종북 주사파 비판, 뭐 북한 망한다, 친중파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차별금지법 반대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저희 광고비를 빼버렸습니다. 유튜브 광고 10원도 안 나오고요.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후원금으로 돌아갑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글 코리아의 임원들을 민주당이 스카우트 해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 방통위로 많이 들어갔어요. 구글 코리아에서. 그래서 구글 코리아 민주당 방통위가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보수 유튜버들은 전부 노란 딱지 붙이고 이 업무방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편을 챙겨야 됩니다. 자기 편. 저희가 이게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는 언론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이 구속영장 치고 수갑 차고 그 경찰서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들어갔다 오고 지금도 2심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마이너스 8천이다. 언론사 이거 하면서 언론의 자유 지킨다고 마이너스 8천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사비 털고 집 팔고 차 팔고 심지어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 좀 보상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빨리빨리 우파 진영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빨리 우리 광고비 좀 주세요. 예? 자, 6.25 지원국이 병력, 의료, 물자 등 총 63개국입니다. 이 나라를 묶어가지고 한국전 감사클럽 가칭입니다. 예? 가칭. 한국전 감사클럽 코리안 워 땡스기빙 클럽을 만들고, 그리고 매년 6월 25일 날 서울로 초청해가지고 이 나라 정상들을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세계 자유선언을 매년 발표하면요,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리더가 되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진영의 리더가 될 거고, 영연방 국가, 그 영연방 국가가 56개국이니까 총 117개국이 한국 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 한 달 내내 한국전 월드컵을 해가지고 예선전을 전국에서 하면서 6.2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 6.16이 아니고 6.25 승전 기념식을 개최하면요, 그 참전 용사들 그리고 가족들 관광시켜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진짜 한국은 은혜를 갚을 줄 아네, 이미지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 자, 그런데 그 6.25는요 초창기 3개월은 북한하고 싸웠지만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중공군 298만 명이 쳐들어오죠. 5차례에 걸쳐가 대공세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시 수도까지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알러뷰 뭐 이런 거 하면은 63개국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제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조선시대 이 취타대 이 태평성 이 나팔 부는 애들, 이런 애들 말고 고구려 기마 행렬도 있죠. 이 개마무사를 복원해가지고 이 개마무사가 한 500명이 그 광화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구려 기마 행렬도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지러질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은 고성규 기마대장 그 사이트에서 받아왔는데, 고성규 기마대장님이 개마무사를 복원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개마무사 500명이 광화문 퍼레이드 하면 해외 토픽 될 거고, 중국 동부 공정 하는데 사람들이 야 고구려는 임마 한국 거지 왜 임마 중국 너희가 이런 거 해 하고, 그러면은 시진핑이가 달달달 떨릴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초청해가지고 야 고구려 개마무사 한 500명이 지나가면은 아마 바지에 오줌 쌀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북한이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좌파들이 많이 했죠. 종북 주사파들이 고구려가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었고 북한이 고구려를 개성하고 있다고 선전선동해가지고 청년들을 좌익 세력으로 포섭하는데 역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개마무사를 북한이 하는 게 아니고 복원한 게 아니고, 개마무사가 국가의식에 활용되면요 중국 동부 공정도 깨지겠지만은 북한의 정통성이 붕괴되고 종북 주사파의 거짓 선전 선동이 봉쇄되고 반중 정서가 지금 폭발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이 반중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반대할 거예요. 왜? 중국 지령받아가지고 야 동북공정 이 개마구사 복원하는 거 막아. 그럴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그러면 민주당 애들이 개마구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전 국민 젊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을 박살내버리겠죠. 너희는 어느 나라 정당이니 이러고. 이런 게 사상전쟁, 역사전쟁,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인데, 이 개마부사만 복원해도 젊은 청년들이 확 윤석열 지지한다고, 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그리고 보수가 이 고대사뿐만 아니라 이 근대사를, 한국 근현대사를 안 챙겨서, 역사를 안 챙겨서,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민주당 좌파 편으로 갔는데, 문재인 정권 때 뭐였냐면 그 친중 사대한다고 그 동북공정에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화가 났지.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야 개마무사를 복원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좌익으로 갔던 그 역사학자들 전부 다 우파가 된다고. 한국 근현대사 학자들도 다 우파가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고조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고조선 역사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북아 역사문화재단은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 좌파들 그냥 밥벌이 하는 건데, 고조선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고조선 역사 연구한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그리고 한국에 제야사학자들 많죠. 고조선이 한 2000년 되니까는 학자가 한 10,000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들어오래가지고 연구를 시키면은 한국의 역사학자들 전부 다 우편향 되는 거예요.
이런 데다 돈을 써야지.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다 문화 컨텐츠,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겠죠. 그리고 동북 공정이 막아지겠죠.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 딱 넓잖아요. 여기다 기마문화 체험센터를 만들고 고구려 개마무사 전쟁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싸웠다, 말 달리면서 이렇게 싸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저기 유럽에 가면은 바이킹 옛날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 전략 전술 보여주고 뭐 폴란드 기병, 뭐 헝가리 기병들 옛날에 이렇게 싸웠다고 그거 보여주고 그 저기 아무것도 속된 말을 까보면은 고구려 개마무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 놓고 돈벌이 하고 있다고. 전국에서 고구려 개마무사 신라 화랑 사우라비 백제 사우라비 이런 거 보여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광객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전 세계 관광객이 다 오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퍼레이드하고 고구려 박물관 만들고 고조선 박물관 만들고 백제 신라 박물관 만들고 역사 한류를 수출해야 된다. 그러면 문화 콘텐츠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자리가 생길 거고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 무기를 파니까 독일에서 저 나라 전 맨날 태평소 나팔이나 불고 저 전차 만든 지 저 역사도 짧아가지고 저 부실할 거야 뭐 이런 그 유언비어를 그 기자들이 막 쓴다고. 그런데 고조선에 이 개마무사가 쫙 달리면 우리가 임마 1700년 전에 임마 우리가 K2 전차를 만들었어. 개마무사가 K2 전차가 된 거고 이 고구려 기병이 이 K는 자주포가 된 거야. 그때 벌써 철갑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말 발걸이 편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했는데 얘들이 나중에 몽골 기병이 고구려의 기병 전술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독일 전차 너희 족보 있어? 그럼 독일 전차가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짧아진다고 족보가. 그리고 고구려 이 몽골 기병이 고구려의 편자, 이 말 발굽 이런 걸 다 가져갔는데 그 13세기에 그 폴란드 기병하고 헝가리 기병하고 몽골 기병이 싸울 때 얘들이 도륙을 당해요. 폴란드 기병하고 헝가리 기병이. 왜냐면 헝가리 기병이나 폴란드 기병은 말 편자 이 말 발걸이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말을 다리로 그 말 등을 꽉 끼고 그 창을 옆에 들고 돌격 앞으로 그거 외에는 전략 전술이 없었어요. 활을 쏠 수가 없지. 칼을 휘두를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말 편자가 거의 한 1000년 있다가 그 유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기술이 벌써 고구려가 이 유럽보다 1000년 이상 앞섰죠.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은 방산 수출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창원이나 강원도 어디다가 이런 고구려 개마무사 이런 뭐 체험장 만들어 놓고 그 VIP들 오면은 말 달리고 이런 거 활 쏘고 하는 거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자지러질 거예요. 한국 무기 안 사겠나? 다 사지. 이런 걸 이제는 역사를 수출해야 된다. 역사 한류 수출해야 된다. 자, 인천에 가면요 자유공원에 있는데 자유공원에 가면 한미수거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진호 전투 및 흥남철수작전 기념관을 자유공원에 만들면요 여기가 하나의 거대한 또 문화 관광지가 되겠죠. 미국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이 고토리의 별을 상징했는데 장진호가 중공군이 30만 명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막혀가지고 미 해병대 한국의 가초사 대원들 한 800여 명 그리고 영국 군인들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한 게 그게 장진호 전투고 흥남 철수작전 아닙니까? 메르디스 빅토리호 배뿐만 아니라 193척의 배에 10만여 명이 나눠 타고 남하를 하죠. 부산 거제도로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애가 5명이 태어나. 그래서 김치 1, 2, 3, 4, 5가 되고 그게 크리스마스 기적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배포해봐.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에 배포하면은 전 세계가 눈물 흘리고 한국 좋아할 거 아닙니까?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고토리의 별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이 군인들 이 판초 입은 군인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인천 자유공원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요 여기가 미군들 와가지고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하이브리드 전쟁이야.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걸 서울대 박사들, 서울대 교수들이 이런 걸 제안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 교수들은 자기 나라 고조선 역사도 안 하고 걔들은 월급만 받아먹고 뭐 하는 거야. 기생충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쟤들은 세금을 받아먹는데 아무것도 안 해.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 기생충 같은 놈들이라고 반드시 그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영국하고 미국이 고조선사 연구하고 고구려사 연구하고 야 중국 전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고구려 땅이었다. 고구려가 한반도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영국하고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데 한국의 서울대 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하등 쓰잘데기 없는 놈들이지. 그런 놈들한테 왜 우리가 세금 내가 월급을 줘야 돼요. 기생충 같은 놈들한테. 자, 그리고 전국의 읍명동 단위까지 건국과 부국 교육센터를 만들고 전 국민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국과 부국을 소재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게끔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전국 국립공원하고 주요 도시에다가 건국과 부국 박물관을 만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은 뭘 알아야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막걸리 한 잔 팔고 그 파전 팔면서 야 옛날에 이런 거 있었고 저런 거 있었고 뭐 이야기를 해줘야지 관광객들이 아 그랬어요 하면서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건국을 어떻게 해서 그냥 조선 왕조는 자유가 없었어요. 한 번 죽으면은 죽어서도 노비가 된다 이런 개념이었고 유교, 불교, 그 이슬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는 오로지 그 성경에만 나오는데 그 조선 왕조에서 넘어가면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그 공산주의가 팽창하고 남노당이 판을 치는 그 와중에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헌법에다가 자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 종교의 자유 이런 개인의 자유를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우리나라 전 국민이 투표하게 됐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거 서양하고 별반 차이 안 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빨라요. 전 국민이 투표한 거. 미국은 그 저기 성인들 그 뭐야 프랑스 스위스하고 별반 차이 안 나요. 미국이 1980 몇 년도 하여튼 1900년 우리보다 전 국민이 투표한 게 흑인들한테까지 다 투표권 주고 여자들도 투표권 준 게 미국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보다 짧아.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자유총선을 했는데 우리보다 늦게 전 국민한테 투표권을 준다고 미국이.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박물관에 만들고 하면은 그러면 일자리가 막 생기겠죠.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하면은 청년들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생기겠죠. 퇴역한 군인, 정보기관, 직원, 경찰, 선생님, 소방관, 청년,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역사 강사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를 보내? 기업에 보내고 예비군, 민방위 이런 데 가서 역사 강의하게 만들고 하면 그러면 시니어들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 지금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갈아 없애라 그래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뒤집어 씌우고 전두환을 살인자라고 뒤집어 씌우고 전두환하고 5.18은 아무 상관없어요. 전두환은 5.18 때 투스타 했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 투스타했어. 5.18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이런 구호가 5.18 때 광주에 막 나왔다고. 그게 북한의 지령이에요. 왜? 건국과 부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이 세 명이 거의 한 40년 동안 발전을 시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좌파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쳐넣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켰고 역사에서 지웠기 때문에 이 세 명의 대통령만 지워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건국과 부국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건국과 부국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좌파들이 이거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왜? 공격을 하려고 하면 너희들 건국과 부국을 반대하니? 대한민국 건국된 게 부정하는 거야? 건국을 부정하는 거야 이 새끼야?
하고 국민들이 욕을 하겠지. 야, 대한민국이 부국 강병 되는 게 안 돼? 싫어? 너 반대하는 거야? 왜 건국과 부국에 대해 가지고 그 문화 콘텐츠 사업 하겠다는데 왜 지원 안 해줘? 왜 박물관 만들겠다는데 지원 안 해줘? 그러면 전국에서 다 들고 일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 스토리를 토대로 박물관을 건설하면 비용 100%를 세제 혜택, 세제 공제를, 세금 공제를 해주면 전국에서 삼성, 뭐 포스코 등등 전국에 박물관 짓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이 건국과 부국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 교육이 되겠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자, 이 탐나의범 제주 4.3 공산 폭동의 진실을 담은 탐나의범이 지금 10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1월 달에도 상영을 한대요.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이 제주 4.3 공산 폭동은요, 이 소련, 북한이 지령을 내요. 남로당에다가. 어떻게? 약병에다 넣어가지고, 약국을 하나 인수해. 그리고 모자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모자에다 넣어가지고, 지령문을 내린다고. 이게 첩보전이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봐요. 지금 이 영화는 은평구 정산동 우방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하늘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성도들이 돈 모아가지고 정말 저예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이거 봐야겠습니까? 안 봐야겠습니까? 이거는 국내 정치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북한 남로당이 대남 테러 공작을 한 거고 군경이 대거 사망했어. 그럼 당연히 봐야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그 사건 그 군사재판 6.25 때 군사재판 했던 것들 그거 직권 재심한데 왜 자료가 없다고. 자료가 소실됐거든. 그러면은 다 무죄 나오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군경이 군인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되고 그럼 자익들이 선전선동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어진다고. 제2의 5.18이 된다고. 그리고 지금 그 뭡니까 이거 국정원 직원 여러분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당시에 공산 폭도에 가담했던 주동 세력들이 9천만 원씩 피해자로 둔갑돼가지고 돈 받아가고 있고 어떻게 돼요 또 전염병으로 죽은 애들이 5살짜리 애들이 또 9천만 원씩 받아가고 있다고. 이것도 다 조작이야 조작. 그 피해자들 다 뻥튀기 하고 그러니까 조작된 거예요. 저런 걸 바로 잡아야지. 서울, 경기, 안산, 전남, 광주 저 댓글에다가 이거 걸어드릴게요. 자세한 시간표는 보세요. 자, 그리고 새만금 신국제공항은 현재 동남아용인데 부산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에서 호남 정권에서 부산은 미국행 직항 노선이 뜨게끔 만들어줬어요. 활주로가 3,800m야. 그러면 호남 정당인데 호남을 안 챙겨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동남아용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 옆에다가 전부 태양광 패널 깔았거든. 자기 편들 돈 벌어먹고 있으니까 갯벌 손대면 안 되니까는 야 2,500m만 해가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거리가 2,500m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가 3,800m, 4,000m로 늘려가지고 태양광 패널 다 걷어버리고 여기서 미국행, 런던행, 유럽행 비행기가 뜬다, 바로 뜬다, 직항 노선이 뜬다, 인천공항 안 걸치고 그러면 탈중국 하는 기업이 충남, 전북, 전남으로 이전하겠죠. 그럼 중국 경제가 붕괴될 거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산이 되고 전라도 끼리끼리 문화가 소멸될 겁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하겠죠. 북한, 중국에서 지령 안 내리겠습니까?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러고, 그러겠죠.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럼 전라도 사람들이 민주당을 싫어하게 될 거고, 정보가 유통이 될 거고, 충남, 전남, 전북, 이쪽 사람들이 민주당을 박살내겠죠. 야, 우리 좀 먹고 살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활주로가 짧은데 윤석열 정권에 대구에서 야 이거 활주로 늘려줘 하니까 늘려준대. 그러면 야 전라도에서 이거 활주로 늘려주세요 하면 안 늘려주겠어요? 늘려주지.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한다. 왜?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앞마당에 바로 들어오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짧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활주로 늘리면 민주당이 결사반대하지. 그러면 전 국민, 전라도 주민, 충남, 전북, 전남 여기서 완전히 민주당을 박살내버린다. 그래 보시면 돼요. 예. 광복 후 귀국하여 호림부대에 입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북작전 수행 중 전사하신 이한기 지사님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 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국 6.25 격전지에 6.25 박물관 만들고 6.25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등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고요. 퇴역 군인, 정보기관 직원들, 군경, 소방관 이런 분들 다 여기 직원으로 채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자,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제73주기 호림특수부대 전몰장병 위령제가 있는데 이 초청장이니까요. 여러분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로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돼요. 오시는 방법은 여기 있고 그 호림부대가 제가 어떤 부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령 제37호에 의거 1949년 2월 창설되었으며 북한의 남침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1949년 6월 북파되어 임무수행 중 적과 최후의 일가까지 용전 분투하다 대부분 전사 또는 포로가 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금년은 호림부대 역사상 최초로 국가 원수께서 호림부대원의 업적과 애국충정을 기억해준 해입니다. 이래 돼 있는데 호림 특수부대사 이거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미 북계가 김일성이가 젊은 애들을 다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후방에다가 이 보내는 거예요. 간첩을 난파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계속 지금 후방이 뚫리는 거죠. 후방이 뚫리니까 지금 호림 특수부대를 만들고 대응책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지금 60주년이 지나도 그 이분들이 지금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보상도 없고 무슨 호림부대 공원도 없고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이런 분들을 잘 음지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잘 보살펴야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확실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분들의 이 업적을 영화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자, 인민군의 남친기도 1948년 말 현재 완전 무장한 10개 보병사단과 기갑사단을 주축으로 한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남침의 시기를 노리고 있었다. 인민군에서는 전투 경험이 많은 중공군 출신을 대량 편입시켰으며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대량의 탱크를 비롯한 자주포 전투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폭동 때와 같이 이미 강동 정치학원에서 양성된 게릴라를 1948년 11월 18일 제1차로 180명을 난파시켜 반란군들과 합세하여 남한지방 도초에서 준동하고 있다. 이때 남로당이 1947년 12월 달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이 공통으로 조선은행권 화폐를 썼는데 북한이 1947년 12월 달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간첩 성시배기가 어선에 싣고 내려와가지고 언론사를 10개를 만들어요. 그러고 그 국회 부의장부터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 전부 다 돈으로 매겨가지고 완전히 빨갛게 됐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방에서 반란군이 들고 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릴라 강동 정치학원에서 소련하고 중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게릴라 양성해가지고 계속 난파하고 있었다. 그 반면에 경무장한 우리 군은 여당 규모의 10개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탱크나 자주포나 전투기 한 대도 없었다. 인민군 전투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약한 군대였다. 거기다가 2차 대전 때 사용하고 그 미군이 쓰다가 남은 것들 철수하면서 무기를 출고했어요. 1948년 4월 19일 날 김구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요. 그리고 김구하고 김일성이하고 4월 30일 날 1948년 4월 30일 날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 우리는 5월 10일 자유총선거 인정 못한다. 반대한다. 성명서를 내고 1년 있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또 1년 있다가 6.25가 터진다고.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놓고 간 게
여러분 그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 그 김구 하면 안 돼. 자익들이 김구 왜 높이 띄우는지 알겠죠? 그런데 전부 다 이 불발탄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정에서 그 대량 난파돼 가지고 남한 도초에서 준동하고 있는 게릴라 소탕 작전을 해야 되는데 병력이 10만 명밖에 없는데 계속 소모가 되는데 그 총은 미군한테 받은 거 총알 포탄 다 불발이야. 그리고 우리 군은 연일 3,400명씩 월남하는 북한 동포들에 의해 가지고 매우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 군사 고문단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문의 대포, 단 한 명의 병사도 증언할 수 없는 그게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미군은 관심이 없어서 2차 대전 하고 나가지고 끔찍해가지고 다시 전쟁하기 싫었는데 한국군이 이 무기나 물자나 병력을 증원하면 전쟁하겠지. 그러니까 한국군 이 무기 지원하는 거를 막았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 좀 달라는데 거절했다고. 그리고 결국은 미군이 그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군 독자적인 전력으로 인민군의 남침을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서북 청년단 10,000명을 교육시켜가지고 서북 청년단 10만여 명 중에서 6천여 명을 차출해가지고 50개의 유격대를 편성해가지고 유격 훈련을 시킨 다음에 순차적으로 적 후방 깊숙이 침투시켜가지고 교란작전을 전개한다면 상당수의 인민군이 동원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의 남친 기도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를 만듭니다. 이 호림 유격 부대의 탄생 쭉 이래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민군 복장을 하고 여러 개 대대로 나눠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돈 들고 와가지고 또 북한에서 물자 조달도 하고 혹은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38선을 돌파든지 그래가지고 이 적진 후방에 들어가가지고 교전도 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그 간첩들 그 남노당 후손들 빨치산들하고 치열하게 총격전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또 때로는 포위되고 하니까 이 TNT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 쳐들어오는 이 잡으러 오는 인민군 2개 연대의 전투력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냥 같이 죽는 거죠. 농개처럼 자폭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적의 군수물자 기지를 창고를 불도 지르고 소각하고 그런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다가 뭐 일부는 또 포로가 되고 하니까 포로가 또 써준 대로 읽겠지. 읽으니까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칠책하면서 야 즉시 철수시켜라. 미 대사관에 또 찌르고 했는데 이 당시 국회가 간첩 성시배기한테 돈 받아먹고 전부 다 작용화가 돼 있었다고 이미.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는 자꾸 당하고 또 당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육군 영등포 학원으로 이 비밀 위장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공비 토벌 작전에도 침투를 하고 그리고 뭐 또 북파도 되고 했는데 결국은 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보상도 안 되고 참 우리가 먼저 북파했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또 선전선동이 이용될 수가 있고 하니까 침묵을 한 거지. 침묵을 지킨 거라고. 호림부대 작전 상황도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령제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된 비서가 하나 없고 보상도 못 받고 하니까 이분들 이제 회원들의 소망은 정부 차원에서 좀 보상을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첫 보전 완전 스펙타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영화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각하 제주 4.3 대구 10월 폭동 이게 다 첫 보전임 첫 보전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배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겠지. 저희가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차별금지법 반대 뭐 이런 걸 하니까 괴롭힘 타인을 위협하는 이런 걸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몇 년째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는 후원 방법이 나옵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마이너스 8천입니다. 벌어놓은 거 다 쓰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저렇게 고생하시는 호린부대원들 한 푼도 못 받고 제주 4.3에서 가해자들은 돈 받고 8천만 원씩 9천만 원씩 받고 전염병 걸려가 죽은 애들도 9천만 원 받고 거기 공산 폭도도 9천만 원 받고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6.25 때 그 재판 기록이 소실됐다고 그거를 직권 재심해가지고 다 무죄 만들어주면은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이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린부대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이 음지에서 고생하신 이분들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국정은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법무부에 이야기해가지고 직권 재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호린부대도 지금 6.25 때 기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